자, 안녕하세요. 쥐타자 안규수입니다. 자, 오늘 그릴리소스는요,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죠. 자, 이때도 영상을 찍어드렸고, 공모주 투자할 때도 17,000원에는 받으세요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파세요라고 했었죠. 자, 일단은요, 지금 있었던 부분은 오늘 오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오늘은 쉬어가는 과정이 장중에 일어났었죠. 자, 그러다 보니 신규 상장주가 있었던, 그쵸? 이 테마가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일정 부분 얘네들 경고 종목이 형성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부담을 느낀 세력들이 이쪽으로 어떤 단발성인 투자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이 쉬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거래일 동안에 이 큰 폭의 상승은 이뤄내긴 했지만 우리는 이 종목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 돈의 10조 원 가까운 이 종목에 대한 오늘 마이너스 8%에서 끌어올린 세력들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을 이뤄낼 거다. 이건 바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과 에코프로 BM 이 함수를 따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난 영상 틀어드릴 거고요. 분명히 앞으로 전략들은 그대로 움직일 겁니다. 이 두 번에 대한 상승도 제가 분명히 예견하지 않았습니까? 자, 반드시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요. 우리는 반드시 이제 청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청원이 필요한데 지금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요. 불법적인 공매도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일단은 공매도 청원이라고 한번 보내주시죠.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지난 영상 보고 가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찍었던 겁니다. 첫 반등에. 이날도 이 부분, 그리고 오늘은 이 상단에 대한 가격을 뚫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한 법칙에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논리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논리는 신규 상장주의 흐름은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거죠. 자, 내일 목요일을 미리 준비하세요. 상승 시그널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합니다.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그릴리소스라는 종목은요. 일단 규칙을 따르고 있다는 건데 오늘 왜 규칙을 따르고 있다고 하죠.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에는 분명히 가격에 대한 법칙을 가질 것이다. 자, 이 가격에 대한 법칙은 보통 신규 상장주의 후발 투자들은 이틀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17,000원이라고 하는 자, 이때 말씀드리는데 자, 이 가격 전략들 다 받아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17대 1의 상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했죠. 자, 10조 원 가까운 종목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 부분의 상승을 이끌었다는 건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시죠. 자,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여기서 어제 상승 시그널이 나온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오지만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 41,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딱 하나지 않습니까? 상승의 반전이 일어나는 시기와 명분은 분명 시장이 줍니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시장의 룰이라고 했죠. 에코프로 머티가 조정을 받을 때 분명히 이 종목의 신규 상장주 힘을 받지 못했던 두 종목은 상승폭을 키울 겁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날그날의 고점에 대한 부분은 전날에 대한 이 고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렸던 요 부분 그쵸? 자, 요 부분까지 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왜 오르다가 빠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단순한 논리와 정확한 팩트의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겁니다. 마이너스 8%까지 있었던 8조 원의 주식이 플러스 6%까지 상승을 줬고 4%의 종가 마무리돼서 이렇습니다. 팩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들의 논리를 알아야 되고 시장의 논리를 알아야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 플레이어가 되세요. 이 부분 도입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이틀 동안 50% 가까운 상승 아닙니까? 그럼 이 50% 가까운 상승을 이용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30%의 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자. 그럼 평가 금액은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바쁘신 분들은 자, 그릴리소스 12월 가격 대응 전략 자료. 자, 이 부분은요. 신규 상장을 다루는 방법은 항상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신규 상장주는 어떠한 종목입니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수급적인 논란은 첫날 끝나기 마련이고 보호회수가 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우리 시장의 패턴에서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일어날 때 이러지 않습니까? 매물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게 신규 상장주죠.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인데요. 오늘 기업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릴리수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다 적어놨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초전도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 일정에 맞게끔 반드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자, 4822 자, 8706으로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원을 할 겁니다. 자, 그린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불법적인 공매도 신규 상장주는 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릴리소스를 좀 이제 기업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를 먼저 문자 주시고요. 자, 어떻게 갈 거냐면 그릴리소스라는 사업을 좀 볼 텐데 첫 번째로 초전도 사업을 하고 있죠. 핵융합 플라즈마를 하고 있죠. 반도체 식각을 하고 있죠. 어떤 걸 느끼십니까? 핵융합, 예, 에너지죠. 에너지 핵융합 발전도 역시나 강한 힘을 이렇게 분출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가 있죠? 손실이 있을 수 있죠. 자, 반도체는 잘라서 버리죠. 그걸 식각이라는 표현을 하죠. 반도체 식각 사업이 있죠. 자,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채산성, 돼지 한 마리를 잡게 되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돼지고기를 얻을 수 있는가? 채산성이죠. 자, 그럼 초전도 산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초전도 손실을 0으로 줄일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왜 반도체 식각과 핵융합 플라즈마 이 사업을 하는 애들이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매출액 영업이 괜찮습니다. 한 20% 정도 나온다고 했답니다. 자,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전도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초전도체가 뭡니까?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저항값이 0인 물질이 발생되더라. 그러나 마이너스 197도 환경 가면 실제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손실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값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각도 역시나 반도체를 잘라내는 부분에 미세 공정이 작용을 하지만 저항값이 생기는 거예요. 반도체도 역시나 도체는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물질, 반도체는 반만 통하는 거. 그렇죠? 자, 이때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심플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날에 대한 주가 흐름은 분명히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뭐죠? 시세, 상장, 신규 상장주의 테마의 일부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이 두 번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주의 경고, 12월 12일 날에 경고 종목이 해제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남아 있었죠. 자, 이 부분의 논리는 자, 시장과 산업 업종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뜻은 뭐냐면 환경이라는 게 있죠. 시장의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었죠? 맞아요. 지금 뭐 지수가 위로 올라가지 말고 계속 어떤 박스권 플레이에 잔잔한 이런 그림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은 다 외환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게 팩트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12월이라는 이슈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왜 이 11월 27일까지만 주가를 급등시켰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000억을 운용했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저에게 부여되는 자금은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 이 이벤트에 끝냈던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틀에 대한 법칙에서는 분명히 매도를 하고 나오십시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환경이 조금만 바뀌는데 그게 바로 시장을 이끌었던 신규 상장주의 조정은 이 종목을 단기 반등을 이끌어낼 거니까 실질적인 해법은 보유된 현금 30% 또는 만들어서 리바운딩 게임을 통해서 평가 금액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어떤 산업군이 형성됐을 때 12월은요. 왜 신규 상장주 이벤트가 11월에 발생됐냐면
에코프로머티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자, 뭘까요? 양도세 들어보셨나요? 10억 이상의 주식 투자가들은 어떻게? 예, 양도세를 물어야 되니 12월 달에는 반드시 정리를 해라. 이게 바로 보통 12월 되기 전 11월에 보통 팝니다. 자, 근데 이들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많은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종목을 다른 이제 신규 상장되지 않은 기존에 있는 종목을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기존에 있는 종목을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라고 해주시게 되면 그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상장주가 아닌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된다? 매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끌어올렸어요. 근데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중소형주는 들고 있는데 팔아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치 않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3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안 겁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큰 돈은 전부 다 외환 시장으로 떠나버리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를 더 주는데 2% 가까이 더 주는데 국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판이 아니다. 외국인. 지수가 올라갈 판이 아니다.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 종목은 없을까? 그게 바로 신규상장주죠. 왜? 첫날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대주주의 지분이 지금 70% 가까이 돼 있죠. 시가총액이 3천억이죠. 작죠. 그리고 3박자는 뭡니까? 보호예수를 자동적으로 걸었죠. 4번은 실적을 미리 공표를 했죠. 파드라는 기업이 실적을 고평가 2025년도의 실적을 끌어다가 이렇게 썼는데 실질적으로 135억의 매출이 5억으로 줄어들다 보니 논란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자, 믿을 수 있습니다라는 수급, 그리고 나오지 않는다는 보호예수, 대주주의 지분이 많다는 거.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서 4천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유통되는 물량이 20%밖에 되지 않으니 800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단기 급등을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논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위로 보는 시장이 아니었고 신규 상장 테마가 일어나는 시즌이었고 그 시즌은 양도세 회피 물량들에 대한 수급이 이어지는 달이었다. 근데 가격만 보고 신규 상장이라는 것만 보고 초전도 산업이라는 것만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게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제가 17,000원에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이렇게 공모 청약하라고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예요. 또 뭡니까? 아주 심플한 논리를 가봅시다. 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자, 바쁘신 분들은 아까 전략 자료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갈 거라서 8706 상단에 나와 있는 8706으로 그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청원이라고도 보내주시죠. 중요한 거는 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비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17대 1에 대한 경쟁률이었죠. 그래서 가격 경쟁률이 떨어졌죠. 공모가가 떨어졌죠. 상단에서 밴드에서 시작하지 못했죠. 이 기관들의 의도는 초과 청약을 하지 않았던 의도가 뭘까요? 만일에 이 종목을 초과 청약을 해요. 초과 청약이라는 건 받지 못할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수량이 있는지. 청약을 안 해요. 그러면 주가가 밑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가요? 그러면 이 하나와 이거는요. 자산운용사에 있는 모든 펀드 매니저들 중에 웬만큼 하는 펀드 매니저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항상 우리 시장은 신면의 사이클에 단 한 번도 이걸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이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단에서 상장을 시켜놓고 인기가 없게끔 만들어 놓고 주가를 끌어올린다. 근데 에코 프로 BM, LNF, 이수 스페셜 이 세 종목은 얘가 상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에 얘를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관계에 있는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으로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 이미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는데 더 이상 공매도가 안 되죠. 그럼 방법은 하나가 뭡니까? 방법은요?
싸게 사서 그리고 주식을 다시 사고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얻고 싶었던 거죠. 자, 이 조정 과정에 이게 글리누스와 무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BM. 자, 어떻습니까? 정확히 조정받는 시즌에 오르죠. 자, 그리고 LNF 한번 봅시다. 종목이 좋고 나쁘고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장되고 꽤나 있은 다음에 올리죠. 이수 스페셜 볼까요? 어떻습니까? 상한가까지 갔다 왔죠. 자,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 에코프로 머티를 싸게 상장을 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상장일날 위에서 시작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얘를 낮게끔 초과 청약을 안 했던 거고 다른 종목으로도 60% 이상의 수익을 얻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그레뉴스라는 종목도 공모 청약일 때 17,000원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한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이 너무 안 좋네요. 제가 코로나를 지금 앓고 있어서 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문자로 힘내라라고 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스크를 끼고 지금 연기금이나 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오늘도 좀 늦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그렇게 길게 찍어드리지 못하는 거 좀 양해 바라고요.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글레리수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신규 상장 테마가 움직이는 게 바로 양도세 회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셨어요? 국내 산업의 이벤트, 수급의 공백 아셨어요? 몰랐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해법은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부분이 위냐 아래냐 그리고 옆이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이 글로벌적인 어떤 누구죠? 제롬 파월 얘에 대한 입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경계 심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큰 돈은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그게 바로 이 종목을 움직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사업이라는 부분에 초전도체 사업, 그리고 핵융합 플라즈마, 그리고 식각이라는 부분 알았잖아요. 반도체, 식각.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산업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만 갖고 접근을 해버리게 되면 뭐가 발생된다는 거죠? 종목을 보고 거래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목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항상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산업, 없죠.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자, 뭐 인플레이션 2%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고용 지표는 어떠한가? 국제적인 비트코인 가격은 어떠한가? 그렇죠? 금값은 어떠한가? 왜? 공통점이 있죠. 제2의 화폐죠.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사람의 입에 의해서 이렇게 화폐가 왔다 갔다 하는 가치는 믿지 못하겠다. 비트코인을 넘어가는 거죠. 금은 왜 그럴까요? 안전자산으로 실물자산으로 움직인 거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된 거죠.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업체들이거나 SOT라고 해서 어떠한 뭐 이중섭의 그림 있죠. 이중섭의 그림을 쪼개서 팔 수 있는 토큰 형식이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피지사나 결제사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 그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자, 이 부분은요,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발전해 나가신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이 10만원 갈 때까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만들 수 있다. 종목이 10만원을 갈 수는 없어요. 다만, 평가 금액을 올리면 되죠.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고요. 정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왜 항상 위로만 가야만 수익이라고 하시죠? 10만 원 갈 때에 대한 평가 금액까지 올릴 수 있는 건 변동성을 거래하는 시장이란 게 있고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란 게 있고 쭉 우상향의 패턴에
공모가가 정말 낮게끔 형성되게 했던 어떤 의도가 있는 건 가져가는 거죠. 에코프로버티처럼. 다만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답게,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작전주는 작전하는 머리 위에서, 수급주는 수급의 형성 과정을 보면서 단기적인 타이트하게 거래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 아셔야죠. 자, 일단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바꿀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죠. 다시 제가 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보게끔 하지 못했던 게 제 잘못이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좋아질 수 있어요. 010-4822 자, 8706으로 자, 그린 그리고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불법적 공매도가 분명히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네, 빠른 속도로 보내주시고요. 자, 돌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자료집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이 그린리소스를 어떤 비중을 많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즉 현금 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상 분명히 보면서 이해되긴 했지만 이틀 동안 거래할 수 없었다. 현금이 없었어. 자, 안타깝긴 하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 일단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아까 문자 주신 분 50분 대상으로 해서는 선착순으로 문자 주신 분들 선착순으로는 저희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발생되는 수익을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각 300만 원씩을 보여드릴 텐데, 자, 300만 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보내드릴 거고요. 이게 그걸 가지고 좀 거래를 하십시오. 네, 거래를 하시고, 그리고 이런 문자들 이거 많이 보내드리고 있죠. 자, 11월 29일 날 수요일이죠. 주식투자 장학교에서 이거 한 달에 한 3번 정도, 많으면 6번 정도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떤 시장에 큰 이벤트만 등장했을 때 보내드립니다. 자, STO. 품 관련된 가상화폐의 진화죠.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STO 가상자산, 허용 기대감, 기타 법인 수급, 시초가에 매수하고 8,050원에 매도. 자, 이런 전략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죠. 오늘도 급등이라는 건 이게 시장의 컨셉이라는 겁니다. 판이고요. 29일날 6,700원에서 시작했지만 오늘 거의 2배가 올랐죠. 이걸 급등이라는 어떤 작전주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장의 산업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종목을 다루기 전에 시장 산업 업종을 먼저 보자는 의미로 주식타짜 연구소라고 해서 제가 저희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방이었어요. 자, 지금 퇴사해서 저희 연구소로 왔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 어떤 시장을 보는 관점과 그리고 종목을 다루기 전에는 그리고 맞아요. 업종과 산업 그리고 큰 시장의 단락을 봐라라는 뜻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방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들어오시죠.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나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4822 자, 8706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요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그린 리소스를 보유하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 없죠.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청원 어떤 문자든 괜찮습니다. 그린 청원. 그리고 300만 원. 요거는 추첨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릴 건데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각 세무서에 좀 알아보긴 했는데 자, 링크 주소 보여드릴 텐데 자, 텔레그램 한번 보고 할까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게 하네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3시 49분에 금요일 오후에 2차 연지 섹터 일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테마성 종목들은 재료가 나와도 윗꼬리가 달리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럴 때 이거 나왔죠. 그레이리소스는 상승폭을 줄일 겁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에코프로버티가 바로 올라오게 되면 상승폭을 줄인다. 목이 좀 깨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나 저를 좀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괜찮아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더라도 제가 참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제가 고마울 것 같아요. 목이 지금 계속 잠기죠. 자,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머티는 바로 올라오죠 라고 해서 그릴리소스가 빠지게 되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파도 이어서 스펙도 실적 번뜩이 논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장의 판을 알게 되겠죠. 오늘 인성정보라는 것도 이게 제가 빠른 속도로 올려드렸는데 한 4% 5%밖에 상승하지 않을 텐데 이게 시장의 정보보다는 적어도 2, 3분 정도 빨리 올라갈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급등락이 일어났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분명히 차익을 나는 부분은 시장의 환경이 아까 에코프로머티라는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런 작은 종목들의 흐름은 분명히 분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릴리수스를 보유하신 분들 아마 이걸 말씀드렸을 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양도세 회피 물량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올랐죠. 자, 그러면 이 수급을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분명히 양도세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12월에 발생되는 이 권성동 씨가 개인들 염원 양도세 완화 시급. 다만 이게 부자 감세론이라는 악의적인 이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전 누구 편도 아닙니다만 저희가 뭐 삼성에 있는 이재용을 욕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주축이 삼성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중소형주를 보유하거나 시장에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이 10억 자산가들의 세금을 회피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물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주가의 하락이니. 반대로 지금 손실권에 위치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부자는 안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부자를 감세를 하게 되면 이건 너무 부자를 밀어주는 정책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부자가 있어야만 사실 시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투자자, 여러분도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금감원에 신고되어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역시나 투자자죠. 그렇죠?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많이 올리는가만 고민하면 됩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빼자고요. 감정적인 이슈도 빼자고요.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이게 고평가다 저평가다의 논리는 빼자고요. 자, 심리를 제어하기 위한 방입니다. 영원한 승자가 있대 지속적인 승자는 없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만약에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AI 칩 쪽에서 시장 독점을 깬다. AMD CEO 리사수가 이런 말을 하죠. GPU보다 더 빠른 2배 성능의 어떤 이런 걸 개발한다. 사실 엔비디아가 3년 내내 독점이었죠. AI 칩 반도체 쪽으로. 근데 사실 뭐 결론적으로 한 번에 깨지 못하겠지만 단기간에 어떤 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이 AMD의 인기를 이끌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싸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AMD가 먼저 어떤 공격적인 투자와 어떤 공격적인 상품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이 형성될 수는 있다. 다만 맞아요. 영원한 승자는 이때 지속적인 승자는 없습니다라는 뜻을 한 겁니다. 시장도 그렇습니다. 자, AH 반도체 이야기했고 그리고 중국 6조 핵심 기술 계획 발표. 요것도 이제 쭉쭉 올려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5G, 6G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는 건덕지를 준다고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는 것. 테마, 폐렴. 당일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시장 수급은 폐렴. 지금 우한 폐렴은 아닐지언정 폐렴 테마가 유입되고 있어요. 중국으로. 자, 민간 고용 둔화 하락소 나스닥 0.6%. 이거 뭐 오전에 제가 8시 58분 땡겨서 봐보세요. 이게 원래는 고용 둔화라는 거는 지금 실업자 수가 증가됐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 걱정, 디플레이션 걱정, 이게 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갈피를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유가 하락. 지금 시장이 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손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등장하는 시장이죠. 특징적인 개별 섹터만 움직이기 때문에. 왜? 큰 돈은 외환시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 온 디바이스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는데 AI 요거 좀 읽어보세요. 여기 지난 거까지 다 볼 수 있는 방이니까요. 이제까지 있었던 이런 흐름이나 똑같은 사실들이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 자, 코비또 위믹스 재상장, 낙사 가이드라인 준수했다. 이거 참 재밌는 말입니다만 어떤 거죠? 네.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죠. 위메이드. 자,
이게 위믹스 코인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레이소스를 거래할 땐 해야 되는데 그레이소스를 거래하지 말아야 될 때는 다른 특정한 어떤 단기적인 산업도 거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경직돼 있지 말라는 뜻이죠. 위믹스 상장 폐지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위믹스가 뭐 작은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어요. 다만 어떤 이 인증받은 거래소에 재상장이 되게 되면 사실 빠졌던 이유에 어떤 악재가 해소되겠죠. 근데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얘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 뭡니까? 만일에 코인이 거래되는데 이게 게임의 어떤 주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핑계를 이 구간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시장의 논리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독보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업종, 그렇죠? 같이 움직이게 되면 산업군을 이룬다고 했죠. 군대가 된다고 했죠. 병사 한 명은 한계가 있다. 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컴투스 홀딩스의 그림도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러면 게임 산업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레이소스라는 것도 그냥 움직인 게 아니다.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은 분명 알고 시각도 알고 핵융합 플라즈마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이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리고 이번의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알고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이 되지 않고 다시 단발적인 투자는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다시 한 번 더 이 방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리 전략자료집을 제가 보내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그레이소스 12월 가격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기업 전망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 신규 매수, 기매수 전략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이어가 보시죠. 자, 보게 되면 이런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 아까 화폐의 가치를 무력화시킨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컴투스 홀딩스,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위메이드, FSM, 뭔 뜻이죠? S티어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토큰, 그쵸? 이중섭의 그림도 쪼개서 토큰 형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차트만 보고 거래했던 사람들이 이젠 명분을 갖고 논리를 갖고 거래하다 보니 이런 수익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수익 꽤나 났죠. 잘하시고 계십니다.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제가 오전에 어제 올려드렸는데 블랙핑크 와이즈와 그룹 활동 재계약 성사라고 적어놨죠. 그냥 움직이는 건 없지만 블랙핑크가 YG 엔터와의 어떤 결별을 할 수 있다는 이슈로 빠졌지만 이렇게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가의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의 논리는 하나죠. 지금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가상화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실질적인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을 원한다는 거죠. 사실 엔터테인먼트도 무형의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시장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패턴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골라 먹는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만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 거니까 텔레그램 방 이렇게 입장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돈을 내야 되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 연구소는 일단은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체입니다. 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활동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를 했었죠. 그래도 가장 대응을 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필드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이런 강연회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떠한 대가를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잘 됐을 때는 주위에 힘든 분한테도 반드시 손길을 좀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자 오시는 내용들 보게 되면 사연이 정말 깁니다. 어떤 근거로 주식 투자를 했었고 이 종목도 사실 지인에게 들었고 그냥 오르니까 추정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도 몰랐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오르니까 쫓아갔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틀어놓고 상승 상위 있는 종목을 그냥 매수를 했더니 이게 신규 상장주였다. 손실이 나서 그냥 들고 왔는데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이제 올해 54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따지면 52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구독층들이 거의 저보다 또래이거나 나이가 뭐 거의 한 50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우리는 사실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뭐 이제 어린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의 어떤 이 산업군을 빨리빨리 이해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의 어떤 맞아요. 경험 수치. 그죠? 그게 어떤 뭐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 힘든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런 MZ세대들한테 어떤 지지 않게끔 펀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뭐 어차피 아까 300만 원 이 이벤트는 30명 유튜브 수익 발생된 건데 저희가 이거 수익을 이거 내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께 환원하도록 할게요. 빠른 속도로 좀 문자 주시고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이 그린 리소스에 대한 어떤 추가 자금으로 좀 활용해 보시기 권고해 드립니다. 다만요. 사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억을 가지고 30억을 만드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를 다룸에 있어서 할 때도 충격을 줘야 되고 팔 때도 충격을 줘야 돼요. 자금이 크게 되면. 근데 뭐 1,000만 원 내외나 5천만 원 내외 1억 내외에 있는 자금은 중소형주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3개월 이내에 10배의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뭐 3억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어려울 거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쉬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자, 3천만 원의 2배는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의 2배는 대략 1억 2천이죠. 2배는 2억 4천이죠. 어떤 게임이 나옵니까? 하나, 둘, 셋. 그쵸? 거의 3번 정도의 2배 가까운 수익만 올린다고 하면 끊어서 간다고 해봅시다. 50%씩. 뭐죠? 대여섯 번의 수익만 간다고 하면 복리 확률로 3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배라는 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살 때 3천만 원을 가지고 3억을 벌겠다. 하나 그냥 찍고 가버리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항상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산업의 변동성 뭐 2차전지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이 사이클을 보면서 거래하자고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거는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반드시 어떠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신규 상장주를 거래해서 손실 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신규 상장주로 똑같이 손실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 맞나요?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큰 판을 좀 보자라는 거는 뭐 제가 항상 산으로 오르는 걸 말씀드리는데 자, 산으로 올 겁니다. 자, 태풍이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그럼 날짜를 좀 변경하면 안 됩니까? 시장 판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산업이라는 건 뭡니까?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자. 뜻은 뭐냐면 꼭 올라야 되는데 날짜를 변경할 수 없다. 즉 매수를 꼭 여기서 했어야 됩니까? 여기서 물리더라도 여기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자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엔터 산업. 이때 산업군이 움직이는 이 트렌드가 내가 지금 보유한 어쩔 수 없는 손실을 준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가 또는 신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가를 결정하는 요소죠. 왜? 2차전지 업종이 정말 좋게 되면 옆에 서 있는 2차전지도 순번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논리잖아요. 그건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걸 안전장치는 메고 나서 홍수가 나든 비가 폭우가 오든 꼭 올라야 됐을 땐 안전장치를 메고 하자. 그쵸? 이 뜻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지 않고 단순히 종목만 보고 무조건 오른다. 오늘 나는 산을 꼭 올라야겠어 라고 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멀리 봅시다. 아래에서 위로 꼭 올라야 된다가 아니고 멀리 정확히 보게 되면 그죠?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실수일 겁니다. 다만
실수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실력이고요. 같은 행위를 계속 안 좋은 행위를 하면서도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자, 그런 일은 없게끔 해야겠죠. 자, 그리고 뭐 사연을 보다 보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가정에 대한 불화, 직장 내 불화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거 하실 거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부터 right now 지금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바꿔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게임의 룰을 사용하실 분들은 자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같이 가봅시다. 바꾸시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들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시죠? 자 4822-8706으로 자 그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300만 원 이벤트를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요 그린이라고 보내시고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요거는 불법적인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지금 이제 글리니스도 신규 상장주 원래 이 공매도가 안 되는 건데 자 불법 공매도 종목 레포트라고 적어놨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 다른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쇼커버 전략이 있는데 12월 24일이죠.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이 공매도 쳤던 것도 갚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맞아요. 2배 이상의 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쇼커버를 할 수 있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이쪽으로 그린 청원이라고 보내주세요. 어쨌든 그린이 핵심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바꿔나갈 수 있고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진짜 연륜이 있으시고 주식시장만 들어와서 아직 수익을 제대로 내보지 못해서 냉정하지 못해요. 항상 보면은 교수님도 계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박사님도 계시고 그렇죠? 자 이러는데 항상 이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 심리를 제어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1000억을 운용하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심리를 누를 수 있었고 반드시 규칙을 따랐다. 이겁니다. 자, 그거 전부 다 여러분들께 색깔을 입혀드리도록 할게요. 잘 되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없더라도 그래도 제가 과거에 고등학교 은사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잘 되라고 해서 꾸짖고 질책을 하지만 해법을 제시해줬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 학교 졸업하긴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님이 생각나는 이유는 매년마다 찾아뵙긴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드리는 주식타짜 안교수가 되고 싶네요. 자, 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죠. 정방향으로 갑시다. 자, 지그재그로 가지 말고요. 그렇죠? 자, 정리하면 글린리소스가 오르게 된 이유는 뭡니까? 신규 상장이라는 이벤트는 국내적인 수급의 불안전성, 즉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발생되는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 사실 이틀 정도 올라서 빠진 거는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부분 그쵸? 자, 요 부분의 하락세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스럽게 수급이 이탈되다가 이 빈 공간에 있는 나도 신규 상장주야라는 거는 에코프로 머티의 최근 하락폭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 가벼운 종목들에 대한 이동이 있었다. 자, 1번. 2번. 시장은 큰 돈들은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가는데 미국 글로벌 시장으로 빠져나간다. 제롬 파월의 입, 하마스 전쟁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작은 돈만 움직이게 되죠. 이 작은 돈이 움직이는 이 힘이 바로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움직였고 이 부분이 빈 공간을 이틀 동안 급등을 시켰는데 왜 오늘 급등하면서 조정을 보였다. 3.86%로 상승폭을 줄인 이유는 에코프로머티가 오늘 마이너스 8%에서 8조 원 가량의 대형주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이 중소형주에 대한 단발성 투자가들은 분명 차익 물량이 나왔다. 이것도 계획된 시나리오다. 왜? 팔고 진입. 그쵸?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고 절대 앞으로는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건 아닌 건 다들 느끼실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822-870. 제 개인 폰입니다. 예,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어떠한 멘트 그리고 사연이 있으면 사연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인생에 대한 사연, 어떠한 사연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연들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위에 좀 힘들어하시는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저에게 문자로 어떤 사연이든 이런 걸 좀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저희 연구소로 좀 초청을 한번 해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다만 해법은 각자 사람들마다의 MBTI가 다르죠. 상황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도 다르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달리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갑시다. 자 위에서 아래를 보자.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자. 항상 리스크를 지는 투자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아시죠? 자 주식 투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하시죠. 파이팅. 먼저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 파이팅. 예,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힘들 때도 파이팅. 꺾이지 말고, 예? 어깨 피고 다니세요. 그렇죠? 우리는 연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